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년의 그 임용 시험을 위한 준비 첫 시작하는 날이네요. 그죠? 첫 개강일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올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이제 얻기 위해서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각오를 다지시고 오늘 강의를 이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했던 생활 방식을 좀 돌아보시고 이 생활 패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활 패턴들을 전부 바꿔버린다라는 좀 생각으로 어떤 좀 새롭게 태어나신다는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셔서 조금 일정한 시간에 기상을 하셔서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공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좀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단단한 각오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또 중간중간 느끼는 성취감으로 선생님들이 또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또 즐겁고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수강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 매일 해야 할 일을 성실히 다 하겠다라는 그런 좀 다짐을 굳건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중간중간 꼭 스트레칭을 하셔서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공부라는 것을 하다 보면 나 혼자의 싸움이다 보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몸을 꼭 움직이셔서 이렇게 활기를 좀 불어 넣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 순간 했던 것들을 점검해 나가시면서 작은 성취가 쌓여서 이제 큰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좋아요.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실시간 강의 송출이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새해 강의도 안 하고 바로 제가 또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막 선생님들께 당부만 드리고 있네요. 그죠?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1년에는 원하는 바가 달성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아마 자료를 다 출력해서 준비를 해 두셨을 텐데요. 지금 강의 계획서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아교육 법도 이제 양이 좀 많았죠.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오늘 모두 다 진행을 할 거라서 그 부분 자료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오표가 나갔을 거예요. 선생님들 이 정오표를 미리 다 체크를 해 두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교재를 보시고 정오표에 있는 내용을 모두 수정을 해서 이제 강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자료는 그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는 자료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약 정리 자료가 하나 나갔죠. 그래서 이 요약 정리 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본적인 교재의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옆에 보면 지금 메모해가지고 빈칸이 남아있죠. 이 자료는 반드시 선생님들의 각자의 손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야 해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줄을 그으시고, 또 내가 더 첨부하고 싶은 내용들도 첨부하시고, 이게 지금 챕터별로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반기 문제풀이반에 가면 문제풀이반에 가서 그 각각 영역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 자료에 그 해당 부분에 또 추가를 하셔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완성된 나만의 어떤 자료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자료가 재구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크게 시험에 선생님들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없다는 거, 그걸 꼭 생각하셔서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를 다 마친 후에 보는 자료다라고 하셔야지, 처음부터 얘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시험을 잘 보려면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거에 맞게 내가 공부한 바를 활용해서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문장, 글로 된 글을 많이 읽고 독해력, 이해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요약 자료에 의존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 자료를 제가 드리지만, 항상 매년 저에게 불편함을 줬던 요약 자료, 제가 선생님들께 요약 자료는 드리지만 이 요약은 선생님들의 힘에 의해서 가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부터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수강하고 스스로 요약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요약을 하고 나만의 그 우리 백지 쓰기를 이제 매 시간 할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그 나만의 어떤 정리 자료가 나온 후에 이제 이걸 갖고 최종본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내용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추가하십사 하고 옆에 꼭 빈칸을 두었으니까 거기에 선생님들만의 어떤 또 내용들로 의미 있게 채워지시길
채워질 수 있도록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 자료는 이제 매주 나갈 테니까 선생님들 참고로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아마 이제 파일이 선생님들 아마 출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우리 교재 뒤에 있는 기출 문제랑 같은 건데요. 올해 우리 선생님들 시험,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이죠. 작년도 시험 문제는 교재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것도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이론반에서 모두 다 다룰 텐데, 그때 이제 추가되는 문제는 이 프린트물 선생님들 출력하시는 자료 뒷장에 한두 문제 새롭게 된 그 기출 문제, 작년도 기출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 세 번 풀어보고 싶은 경우에는 출력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매주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갈 거니까 그것도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제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요. 우리 강의 계획서 좀 보고요. 1, 2월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월 강의 7주죠. 예, 7주간 진행되는데 오늘이 1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론 교재 유아임용의 정석 1권 교재가 보면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들 교재를 항상 사시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목차예요. 그죠? 목차를 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유아교육의 성격 부분을 할 거네요. 그죠? 성격과 유아교육 법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매주 그 성격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교재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저가 선생님들과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1월 달 총 4주 과정이죠. 4주 동안은 누리과정 해설을 들어간다고 아마 선생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오후 시간에는 이 누리과정 해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2주차가 되면은 또 토요일이 돼서 이제 사상이 들어가네요. 사상. 두 번째 챕터예요. 유아교육 사상.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상에 대한 문제풀이가 목요일에 또 있을 예정인 거죠. 이거 직강 기준의 일정이고요. 예, 토요일에 한 강의에 대한 기출풀이를 목요일에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 월, 화, 수 공부를 하셔야 하고, 공부를 한 후에 실전이라는 생각으로도 기출 문제를 접하셔야 하니까 이런 이제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 해설을 또 오후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주차, 4주차는요. 지금 이 3주차, 4주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게 발달 이론이에요. 발달 심리. 근데 발달 심리는 또 양도 조금 많고 또 아주 다 중요하지만 너무 이제 기반이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2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3일 되는 3주차에는 발달 이론을 일부분, 앞부분부터 해서 중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럼 이제 발달 이론이 2주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발달 부분은 기출문제 해설을 한 번 하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4주차에 발달 이론 두 번째 강의까지 모두 끝낸 후에 이제 그 다음 목요일에 기출풀이, 발달과 관련된 기출풀이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4주까지 누리과정 해설이 목요일 오후 시간에 1, 2, 3, 4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과정은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행되면서 매우 중요해졌고, 또 작년에 시험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조금 이분들이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지금 출제를 하시는 건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것은 출제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모르고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교육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얘는 1차에서 문제가 몇 문제 나왔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2차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부분에 크게 차지해야 될 어떤 기본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기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이제 4주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진행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셔야 될 책이 뭐였나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그리고 놀이 이해 자료, 그리고 놀이 실행 자료, 이렇게 해서 3종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판매가 되지 않는다 했었는데 지금 표준넷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께서 아마 카페에도, 제 박수민 유아 임용의 정서 카페에도 그 판매처를 올려는 놨는데, 선생님들 아직 구입이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포털 사이트에 표준넷하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한국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쇄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12,000원?
인지 15,000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금액에서 4권 그 고시문까지 해서 총 4권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셔서 목요일 누리과정 해설 강의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3권을 그 해설서와 이해자료, 실행자료 그 3권을 지금 총 4주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첫 주에 진행될 범위는 제가 강의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누리과정 첫 주에 진행될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발달 이론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2월 달로 들어가서 2월 달 5주차가 되네요. 2월 6일에 놀이 부분을 진행해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지금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놀이 부분, 놀이 이론을 다루고요. 그리고 놀이에 대한 기초를 또 목요일에, 그죠? 그 주 목요일이,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주차는 유아 교사론을 진행하면서 또 목요일에 기출 풀이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7주차가 부모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론하고 이제 기출 풀이를 하는데, 우리 5주랑 6주 사이에 이제 명절이 있어서 한 주 공강이에요. 설날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달력에 우리 선생님들 스케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토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가 지금 보니까 토요일 강의가 9시 반에 시작이죠. 9시 반에 시작돼서 18시 30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목요일로 별도로 뺐기 때문에 이번 올해부터는 우리가 기존에는 기출 문제까지 토요일 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1교시에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요일로 별도로 빠져서 이게 6시 이전에 강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강의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좀 탄력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 기준으로 토요일 9시 반부터 6시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강 선생님들은 그것이 다음 주 월요일 날 18시에 업로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8시 이전에 업로드 되는데 학원에서 이제 강의 변환하고 이러는데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항상 시간을 18시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월요일 야간부터 공부를 하시거나 화요일부터 그 새로운 강의 공부를 한다라고 일정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 올라가고, 목요일 날 기출 강의랑 누리과정 해설 강의한 것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18시 경에 또 업로드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계획을 보았고요. 거기 밑에 보면 우리 지금 직강을 신청한 선생님들께서 휴원 때문에 지금 학원에 못 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학원 운영을 하게 되면 직강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고 선생님들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직강 참여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듣겠다 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어서 학원 운영하는 그 시기에도 라이브 강의는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라이브 강의는 지금처럼 우리 선생님들 9시 30분에 접속하셔서 똑같이 토요일 날 일과를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루어지는 기출 강의랑 해설 강의는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직강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직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참여하시고,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강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 1주차, 2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이 휴원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강의를 선생님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라이브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월요일에 인터넷 강의도 모든 선생님들에게 제공이 된다는 걸 또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일어나는 강의도 인터넷 강의로, 이제 라이브 강의는 하지 않고요. 목요일은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이 되는 일정으로 해서 또 헤쳐나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쉬는 시간도 갖게 되고, 선생님도 그 시간 똑같이 쉬는 시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또 다음 이어가자고 했을 때 점심시간이 이제 있을 텐데, 점심시간은 제가 강의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 반 정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 점심 식사하시고 또 다음 시간 이어가겠다 그러면 12시 30분을 시작으로 1시간. 그럼 1시 반까지네요. 그죠? 그럼 1시 반에 선생님들 다시 이제 모니터 앞에 앉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12시 한 10분에 시작했다 그러면 1시 10분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시간간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교재를 한번 보면요. 우리 1권 선생님들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책 1권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자료로 이제 나가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개정 누리과정 관련해서
중간에서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 3권을 또 준비하셔야 되죠. 표준 넷에서 구입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가 이제 매주 우리 오늘은 1주차기 때문에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가 없지만 확인 문제 테스트를 안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것을 2주차에 선생님들께 기본 확인 학습 문제라고 해서 이제 가로에 답을 쓴다거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풀어보시면서 내가 한 주 동안 공부를 잘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9시까지 학원이 운영이 재개가 되면 9시까지 나오셔서 이 시험지를 받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고,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자료가 이제 업로드되면 출력하셔서 풀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 확인학습 문제도 꼼꼼하게 매주 빠지지 않고 푸는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공부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공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하루하루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렇게 긴장을 늦추고 있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이고 그럴 텐데, 이 매 순간을 선생님들이 조금 정성껏 최선을 다한다 이런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1년이라는 장기간에, 그죠? 또 어떤 걸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장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모든 순간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아마 갖추고 계신 걸 거예요. 교사들이 그냥 아무나 교사가 하나요? 아무나 교사를 하나요? 그죠? 내가 만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되는 직업이 교사인데, 자신의 삶조차 컨트롤하지 못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모두 다 그런 이상적인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남의 삶이고 나는 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확인학습 문제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활용하는 분들 상당히 치밀하고 자신을 잘 일으켜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각오가 단단히 되신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매주 이거 1월부터 6월까지 이론반 진행되는 내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것을 잘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같이 다루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리고,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공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격을 하고 다음 주는 사상을 하고 그 다음 주는 발달을 둘로 나눠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놀이를 하고 그리고 교사론하고 마지막 주에 부모 교육을 하고 끝낸다라고 이제 흐름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매 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죠? 그래야 내가 1, 2월을 아주 알차게 11월에 1차 합격을 위해서 잘 보낼 수 있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제가 그 교육과정 설명회, 우리 올해 1년의 교육과정 설명회에서도 강조드렸지만 계획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주간 계획과 1일 공부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하셔서 그 시간대는 시 단위로, 분 단위로 해야 할 것들을 잘 담아 놓으시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간 계획과 1일 공부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 그건 우리 밑에 있는 표 보고 다시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했다면, 저랑 같이 강의 수강을 모두 마치셨다면 각 챕터별로 나만의 개요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지금 선생님들 요거까지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체계를 지금 세워놨는데 이 체계를 제가 매주 강의 때마다 세울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면 이 체계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다 담기겠죠. 이 체계가 선생님들 머릿속에 다 내면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해야 될 그 범위에 대한 체계가 먼저 세워지고 그 체계 안에 세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표, 그 공부하고자 하는 그 영역의 어떤 그 범위를 선생님들이 파악하신 후에는
나만의 개호도, 목차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개호도의 수준은 이렇게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목차를 적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세부 내용까지를 또 적을 수도 있겠죠. 세부 목차까지를 또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선생님들만의 이 개호도를 꼭 만들어 나가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시간, 그리고 강의 쉬는 시간, 그리고 야간 시간을 철저하게 활용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직강의 경우 우리 지금 실시간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저가 1교시 수업 끝나고 잠깐 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10분은 화장실 다녀오는 거 외에는 뭐 해야 돼요? 앞에 강의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다시 빨리 파악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뭐 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트레칭과 함께 몸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수강했는지 부분을 재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수강 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렇게 잘 이해하셔서 쉬는 시간도 알차게 쓰시고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야간 시간도 이제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수강한 건 내 공부가 절대 아니다. 그건 이제 공부의 시작을 다져놓은 거예요. 강의가 끝난 다음부터 우리 선생님들 공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거니까 강의는 우리 선생님들 강의 후에 나의 공부 시간이 진짜 공부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지금 강의를 나눠 듣기를 제가 권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일 꼭 해야 할 것 하고 적혀 있는데요. 매일 꼭 해야 할 것. 우리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내 걸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얘는 이제 뒤에 가서 단기간에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쉽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시문 암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설 강의가 같이 진행되니까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선생님들 금요일날 강의를 듣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1주차 개정 누리과정 해설과 함께 이제 매일 고시문 암기와 해설 공부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정 누리과정 매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이해한 후에는 암기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는 뒤에 해야지 하고 뒤로 밀어놓으시면 안 돼요. 암기는 기본이에요. 암기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그 다음에 줄글로 된 문장을 다시 읽으시면서 내면화하고 이해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는 나중으로 미룬다, 많이 읽으면 된다, 그거 선생님들 잘못된 공부. 제가 혹시 보육과정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강의 듣기와 읽기의 허상. 선생님들이 읽으면 공부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책에 의존해서 읽는 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죠? 안다고 착각하는 거랑 실제로 아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아는지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건 진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고 내면화하고 정확하게 내가 외웠는지 정확한 핵심을 파악했는지 다시 줄구를 읽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책에 있는 줄구를 읽는 거 다 암기를 마치고도 또 들어가야 될 작업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핵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암기한 후에 이것을 다시 잘 암기했는지 3번에 바로 나오네요. 자가시험을 봐라. 자가시험 어떻게 하는 거냐? 백지 쓰기를 한다거나 스피치 테스트를 하는 거, 말로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여기 뭐 화이트보드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한다고. 근데 내가 강의할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안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가르치듯 공부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거울도 준비하시고 화이트보드도 준비하셔서 쓰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을 꼭 쓰셔야 하고요. 제가 지금 아직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가 2차 시험이라서 1차 합격한 선생님들이 지금 2차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2차 면접은요, 이렇게 그 평가위원들 앞에서 직접 자신의 생각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즉흥적으로 말을 잘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해요. 말문이 계속 막힌다고 선생님들이 말하거든요. 생각은 막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떠도는데 그것을 말로 조리 있게 꺼내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단시간에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월부터 제가 이 스피치 테스트는 계속 선생님들께 강조하거든요. 말하면서 하자고. 근데 1월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말하면서 공부를 했을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유아교육에 대한 의미를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설명을 했을까? 한 3, 4분 정도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을 경우에는 2차 즉답형이라든지 구상형 면접 문제를 좀 스무스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공부까지 미리 하고자 한다. 다른 욕심 낼 필요가 없고요. 다른 자료를 더 봐야 되냐, 뭐 다른 무엇인가 2차 강의를 들어야 되냐, 이런 욕심 선생님들 부리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충실하면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말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한 다음에도 한번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선생님들께 강의하면서도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꼭 말하면서 공부해라. 입 다물고 공부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하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2차 시험까지도 무난하게 우리 통과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실력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공부한 거 이제 이렇게 반드시 내면화해라.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의 가장 핵심이었는데,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제가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 읽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공부해야 될 영역의 전체 목차를 정리하고 일단 내가 해야 될 범위를 잡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소영역으로 나눠라. 이건 이제 제가 교육과정 설명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소영역으로 나눠서 하나의 소영역부터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소영역 1, 영역 1부터 내 걸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자, 암기를 할 때는 핵심이 되는 단어부터 먼저 암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부터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의미 있게 문장을 만들어야지 첫 문장의 첫 단어부터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오늘 공부 1주차 강의하면서 어떤 것이 핵심이고 그 핵심을 중심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알아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거기에 공부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거다 그랬어요. 선생님도 공부하신 다음에는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를 외웠어요. 그럼 걔를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유아교육이 무엇이냐면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혹은 유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돕기 위해, 그렇지,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곧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잖아. 이것을 돕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교육이지. 천천히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다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이것이 내 걸로 숙성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막 엉켜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내 걸로 내면화된 건지, 그래서 단순 암기를 한 건지 나중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1차 시험에서 뭔가 좀 변형된 문제, 생소하게 나온 문제, 이런 스타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문제가 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화하고 깊이 이해한 사람은 그런 응용된 문제도 쉽게 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핵심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옷을 입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인 것을 암기한 경우에는 바뀐 문제에서 막 혼란스러워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의 옷을 다른 것을 입혀놨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꼭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사고하는 힘을 키워라. 그래서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거 문장으로 된 글을 많이 읽었을 때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죠. 독해력. 예, 이것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 파악 능력, 문제의 핵심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은 책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된 책을 많이 읽었을 때 길러지는 거. 그래서 교재에 줄글로 되어 있는 책을 먼저 선생님들 많이 접한다 생각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는 핵심을 찾으시고요. 교재를 보면서는 줄글로 된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내면화하시고요.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고하는 힘을 키우자. 반드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자, 그 다음 이제 인강 수강하는 선생님들께 제가 당부드리는 게 있네요. 매주 강의 절대 밀리지 말자. 직강 선생님들은 뭐겠어요? 결석하지 말자겠죠. 그죠? 직강 선생님들 실시간 강의로 듣더라도 토요일 이 시간은 무조건 오로지 이 강의 수강을 위해 빼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절대 인강 선생님들 강의 밀리지 않기를 당부드리고요. 항상 3월, 4월 되면 우리 선생님들께 받는 어떤 상담 글이 있어요. 1, 2월을 강의 수강만 했습니다. 강의를 밀렸습니다. 이런 글들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강의를 기왕 하겠다고 마음먹은 공부를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설렁설렁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 설렁설렁해서 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주 탄탄한 계획하에 바싹 덤벼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냈어요. 너무 후회돼요. 이런 글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절대 강의를 밀리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철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우리 인강의 장점은 강의를 나눠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의가 한 번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6교시에 어떤 수업, 6차시에 수업을 했다면 그 6차시가 이렇게 차시별로 나눠서 강의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를 한 번에 쭉 듣지 마시고 화수목으로 나눠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토요일날 직강에 오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제 직강의 열기 또 옆에 사람의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또 혹은 뭐 직장을 병행하시거나 이런 여러 상황에 의해서 토요일날 직강을 선택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토요일날은 또 직강을 참여했을 때의 장점이 또 나름대로 있죠. 그 뭐 밀리지 않게 된다거나 이런 등등의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공부는 이거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공부를 하루 종일 강의를 다 듣는 건. 근데 이제 인강의 경우에는 1시간 듣고 내 걸로 만들고 소화다단 다음에 2교시 듣고 또 내 걸로 만들고 1교시 게 잘 살아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3교시 강의 듣고 내 걸로 만들고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매우 큰 강점이에요. 공부에 있어서 자기 관리만 잘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수목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1교시 강의 듣고 암기 2교시 강의 듣고 암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스피치 테스트랑 백지 쓰기를 통한 자가 점검은 꼭 있어야 합니다. 얘가 공부예요. 선생님 스피치 테스트랑 백지 쓰기가 공부예요. 그 전까지 강의 들은 거 내 걸로 외운 거 걔는 1차예요. 1차. 진짜 공부는 내 정말 외웠는지를 꺼내는 거 인출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인출하다 보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잘 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또 다시 공부해야 될 거. 그죠? 그 어떤 이 머리의 어떤 그 괴로움을 선생님들이 자꾸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뇌를 괴롭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시고 또 공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내면화하시고 이래야 된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거기 보면 제 카페가 있어요. 박수민 유아 임용의 정석 다음 카페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게시판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게시판이 어떤 것인지 보시고 이 어떤 현장 지원 자료 이런 것들도 이제 챕터별로 나눠서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그것을 찾아 올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떤 교사로서 생각해 봐야 될 글 이런 것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글도 이제 꼼꼼히 읽으시면서 선생님들이 가치관을 좀 바람직하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카페에 공부도움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공부도움. 거기에 보면 공부 전략이 중요해요 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공부 전략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밑에서부터 2번, 3번 글에 2번 글을 보면 암기를 위한 부호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가 있고요. 영상일 거예요. 3번에 보면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거 조금 옛날에 만든 건데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어떤 연구자들,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뇌 발달과 함께 연구해서 나온 것들이 불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어요. 확실하고 완벽하다는 공부 방법을 선생님들이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제 연구한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한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얘를 꼭 보고 선생님들 공부 시작하십사. 그래서 우리 작년에 본 선생님들은 또 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뭔가 좀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는 거 뭐예요?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나를 흔들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방향을 잃었을 때 이런 걸 전 다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 이게 진짜 공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작년에 보셨던 분들도 이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올해 어떻게 내가 공부할 것인가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공부 계획 좀 볼까요? 일단 하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대별로 나눠야 되죠? 아침 공부, 오전 공부, 오후 공부, 야간 공부. 일단 하루를 구조화해요. 그리고 각각의 시간대별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뽑아내야 돼요. 지금 여기 계획표에 보면 아침 해서 8시부터 9시 1시간이죠. 자, 시간을 꼭 의식해서 살으셔야 돼요, 선생님. 이제부터는 저 시계 가까이 두시고 내가 지금 몇 시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으셔야지 이런 시간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보내면 하루 금방 갑니다. 뭐 별거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루가 그냥 다 갔어요. 그래서 꼭 계획표에 맞추어서 생활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을 의식하시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침 1시간 동안은 이제 항상 누리과정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토요일은 직강, 이거 직강 기준이에요. 월화수목금 항상 누리과정
누리과정 공부가 들어가 있네요. 1시간. 자, 그리고 오전 공부 9시부터 12시 해서 3시간이에요. 물론 이 3시간 안에는 화장실도 다녀오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죠? 이렇게 뭐 중간중간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있겠지만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을 또 확보한 거예요. 자, 점심 1시간 먹네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5시간이 확보가 됐어요. 또 이 시간도 또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긴 텀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녁 1시간 반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 시간을 또 2시간 30분 정도를 또 뺐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도 하루도 이렇게 구조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뽑으시고요. 자, 지금 직강 선생님들의 기준은 토요일이 시작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이. 왜? 토요일에 새로운 공부를 하니까. 토요일에 새로운 걸 배우고 나면 이제부터 토요일 야간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토요일 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쉬는 시간 제가 아까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점심시간도 점심 얼른 드시면서 앞서 강의한 내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야간 시간에 이렇게 또 소형력을 우리 나눈단 말이에요. 소형력 1 정도는 하고 주무시는 게 좋겠죠. 소형력 1 정도는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계획 세우고 이제 일요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일요일날 오전은 휴식이네요. 휴식은 뭐 선생님들 중간중간 활용하시고요. 자, 일요일날 오전은 비워놓고 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부터 1시부터 또 시작한다 그러면 소형력 2를 공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과정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형력 2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어젯밤에 공부한 소형력 1이 잘 살아있는지 인출해야 돼요. 인출해놓고 잘 되었구나라고 확인한 다음에 2 들어가는 거예요. 자, 소형력 2 공부하고 나서 이제 소형력 3은 또 야간 시간으로 배치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후 시간은 5시간이고 야간 시간은 2시간 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운영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예시일 뿐이고요. 뭐 소형력 3을 오후 시간에 뭐 4시부터 한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죠? 잘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고시문 암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오전에는 지난주 영역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은 첫 주니까 지난주 영역이 없지만 사상만 들어가도 2주차 사상 공부할 때 되면 오늘 공부한 성격 부분이 살아있는지 또 다시 공부해야 되죠. 중간중간 복습이 정말 중요해요. 반복되는 복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갖고 이제 오전에 공부를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후 시간에는 소형력 4. 요거는 그 주에 배운 거에 대한 소형력 4 공부, 그리고 저녁 먹고 소형력 5 공부, 이런 식이네요. 소형력을 5개로 나눠 놨을 때, 그죠? 근데 소형력 1, 2, 3, 4라고 숫자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계속 뭐예요? 앞에 거 가져와서 인출, 앞에 거 가져와서 인출. 이거 중간중간 잘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한 영역을 공부하는데도 그 영역에 파묻혀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앞에 했던 거 쉬는 시간에 또 꺼내보고 이러면서 인지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분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분산 학습 효과를. 선생님들도 그런 전략으로 한 부분을 집중해서 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전에 있던 다른 것을 살짝 끼워갖고 인출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보니까 역시 아침 시간은 항상 동일하게 누리과정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 영역을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오전에 보내고 점심 식사하신 후에 오후 시간에는 토요일에 공부한 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소형력 1, 2, 3, 4, 5로 나눴던 걸 이제 다시 총 전체를 한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야간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부족 부분, 잘 암기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재암기하면서 부화해 놓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도 또 같은 지난주 영역 복습하고 또 강의 내용 전체 암기하고, 그리고 또 야간 시간에 지난주 영역을 또 복습하는 시기에, 자, 이런 건 이제 제가 큰 틀을 잡아 놓은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내용을 치밀하게 넣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될 그 부분에 그 영역 이름, 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이제 좀 구조화해서 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면요, 우리 목요일 날 11시부터 기출문제 해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강 참여 못하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이제 해설 강의가 올라갈 텐데, 이제 목요일 날 기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기출문제 시험을 이제 보시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도 공부 다 하시고 실전이라 생각으로 맞닥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먼저 노출되지 마시고 공부한 것을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은 우리 1, 2, 3, 4주는 누리과정 해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리과정 해설 이제 강의 2시부터 시작되니까 오후 시간 이제 할애하시면서 요거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매주.
누리과정 해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녁 6시 전까지는 해설 강의 듣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간 시간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영역의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론과 문제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교재에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이 출제됐구나 체크를 해 두시고 이런 것들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기출문제와 이론을 연결지어서 암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요, 암기해야 될 지문들이 있어요. 제가 집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해두는 과정을 이제 보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 되면 이제 지난주 영역 복습을 또 반복 복습 계속해 나가면서 역시 전주에 했던 공부도 또 이번 주 공부도 또 다시 다지는 3차 암기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다음 주 예습이 마지막에 있어요. 왜 토요일이 되면 또 다음 주 영역이 들어갈 텐데 선생님들 예습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습을 미리 해두고 나면 강의가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라고 선생님들이 물으시는데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목차부터 잡으셔야 돼요. 교재를 보면서 목차를 먼저 잡으시고 근데 이 목차표가 앞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본인이 흰 종이에 손으로 목차를 만드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아요. 절대 눈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공부는 정통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목차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목차를 만들고 제목을 쓰고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됐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백지에다가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예, 목차를 만들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됐구나 파악한 후에 그럼 첫 번째 목차의 내용부터 한번 볼까? 그러면서 이제 문장을 읽으세요.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을 찾는 거. 그게 중요해요. 글로 된 한 문단을 읽고 그 문단에서 이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구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A구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줄을 그어 놓으신다거나 혹은 목차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세부 목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책을 쭉 읽으면서 중요한 핵심 뽑아두는 거, 그게 예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더 덧붙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해가 되는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습하는 시간을 또 잡았습니다. 예습이 이렇게 2시간 반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영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습하는 시간을 한 5시간 정도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토요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일정이네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설명회 영상을 보지 못한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좀 보고 이것을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공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강 공부 계획도 볼까요? 우리 인강은 이제 월요일 날 야간에 강의가 6시까지야 강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아예 화요일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화수목. 그래서 화요일이 첫 공부 시작인데 우리 인강은 나눠서 듣기로 했죠.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누리과정 고시문을 암기하는 똑같은 일정을 담으셔야 돼. 이건 우리가 모든 임용 공부한 선생님들은 아마 일정 시간 누리과정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야간에 하냐 아침에 하냐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침 시간에 항상 저 실제로 임용 공부할 때도 아침 시간에 항상 6차 교육과정을 외웠거든요. 저는 6차 교육과정 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 6차 교육과정을 항상 아침에 1시간 그때 5시 반에서 6시 반은 무조건 그 누리과정이나 6차 교육과정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테스트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됐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누리과정 공부 시간 매일 똑같이 넣으시고요. 이거는 11월 시험 보기 전까지. 자,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을 봤더니 시간 구성도 아까 직강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자, 1교시 강의 수강한 후에 바로 책에 세우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교시 강의 수강하고 또 책에 세우고 암기해요. 자, 야간 시간에 3교시 강의 듣는 거 아니고 1, 2교시에 대한 부분을 다지는 거. 백지 쓰고 암기하고 이러는 것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3교시 강의 수강하고 책에 세우고 암기하고 또 4교시 강의 수강하고 책에 세우고 암기하고 또 야간에는 3, 4교시 공부 다시 또 외우고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자, 그럼 이제 3, 4교시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어제 1, 2교시 해놓은 거 가져와서 사이사이 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목요일도 마찬가지. 목요일 5, 6교시 진행되네요. 그리고 야간에는 5, 6교시 공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화, 수, 목에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금, 토, 일, 월을 이것을 다시 내면화하고 이전에 했던 공부 가져와서 반복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이제 풀이하는 것을 기출 문제 해설 듣고 이러는 것을 제가 토요일 날 배치를 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이건 선생님들 탄력적으로 계획을 짜시는 데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게. 그래서 저는 금요일까지는 그 주에 들은 공부를 좀 강의 들은 것을 조금 더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기출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어차피 인강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설 강의도 토요일 날 듣고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 해설 강의도 토요일 날 듣고 이런 일정으로 짰으니 선생님들 참고로 보시면서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안을 이런 공부 방식을 제가 이제 매년 선생님들께 안내드리는 거라서 우리 카페 합격 수기에도 보면 합격한 선생님들도 이런 어떤 일과를 많이 운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 수기도 많이 참고하셔서 선생님들 공부 일정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밤에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잠들기 전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일의 공부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공부 시간대별로 딱딱딱 세워놓은 거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정대로 또다시 생활을 하고 이런 어떤 좀 생활 패턴을 갖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맨 마지막에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죠. 분단위로 선생님들 살으셔야 돼요. 이제는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셔서 무엇인가를 인출하셔야 돼요. 어디 이동하는 시간 그때 그냥 이동하는 거 아니죠. 은행 볼 일이 있어요. 은행에 갈 때도 뭐 하나 프로이드 하나 외우겠다라고 들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도 분단위로 잘 활용하시고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휴식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 시간, 잠자는 건 제가 공짜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 잠자면서 그동안 들어온 정보가 내면화돼요. 숙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일정한 계획하에 진행한다면 잠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한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셔도 되니까 아주 건강한 어떤 그런 수면을 하기 위한 시간 확보와 그 다음에 휴식 시간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휴식 시간도 가지시고 운동도 꼭 선생님들 하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합격생과 수험생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나눠놓은 글을 하나 봤어요. 제가 운동과 관련된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합격생들은 운동을 하면 활기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반드시 1시간 정도씩 확보하고 공부한다라는 유형이 있고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서 운동을 하라 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유형이 있대요.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나서 지쳐서 공부를 안 한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선생님들 2시간씩 헬스를 하거나 헬스장은 못 가긴 하지만 뭐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자기의 어떤 체력이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를 둬야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중간중간 너무 무리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 뒤에 공부가 안 될 때 환경을 바꿔라, 계획을 수정해라, 셀프 시험을 보자. 이건 공부가 안 될 때 시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앞에 했던 공부를 다시 꺼내서. 물론 매번 자가 시험을 봐야 되지만, 그리고 과감히 휴식. 공부는 집중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 그럼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근데 쉴 때 뭐예요? 핸드폰 하거나 TV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스마트폰 멀리 하셔야 돼요. 이제 멀리 하시고 쉴 때는 그냥 정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공부한 거 생각해요. 근데 공부한 거 생각하는 거 너무 힘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는가를 생각해요. 나는 이 인생에서 내가 목숨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 한평생 삶을 살면서 나는 어떤 소임을 다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의지를 다지는 게 휴식 시간이 되어야지 기사거리 보고 어떤 그런 건 좀 선생님들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 시작부터 끝까지가 자기 관리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우리 공부하길 바래요. 그래서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면 참 좋죠. 그게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공부가 안 될 때 우리 선생님들 또는 불안하거나 뭔가 좀 마음이 힘들 때 선생님들 저는 명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책상에 명언,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한 3년 같이 하고 이런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만의 명언이 있냐? 삶을 조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의지를 심어주는 좋은 글이 선생님만의 인생의 어떤 지침이 되는 글이 있냐 물으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책상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것도 하나 만들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선택한 고통이 나를 만든다. 변하는 고통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건 필요하다. 뭐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인가의 명언을 찾으셔야 돼요. 알았죠? 좋은 글, 여러 글들이 다 똑같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개인마다 와닿는 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런 글을 한두 개 붙여 놓으셔서 계속되는 어떤 좀 멋진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도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또 저의 방향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흔드는 일이 있을 때 보는 여러 가지 글들 중에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사자성어 그 어떤 명언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아직은 어진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진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자.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보자 이런 생각이 또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꼭 하나의 어떤 그런 좋은 글을 준비하셔서 힘이 들 때마다 보면서 다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론반 OT를 마치고요. 우리 이제 10분 쉬고 성격 이제 오늘 1주차 강의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는 시간 가질게요.